높은 금리 때문에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 빚을 갚는 날짜를 미뤄준 조치가 끝난 시점부터 자영업자들의 사정이 눈에 띄게 나빠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버이날인데도 꽃집에 카네이션을 찾는 손님이 없습니다. 가격이 많이 좀 올랐어요. 작년에 비해서. 오른 가격만큼 반영을 안 했거든요. 저는 이제 그랬는데도 손님이 작년에 절반 수준. 서울 최대 상권 중 하나인 홍대 거리에도 폐업한 가게가 즐비합니다. 그제도 여기 2층 수준도이었거든요. 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자 내는 것도 힘들어서. 자영업자 상황은 코로나 때 대출 원리금 상환을 미뤄준 조치가 지난해 9월 말 끝나면서 눈에 띄게 악화했습니다. 이자에 원금까지 갚아야 하자 눌러놨던 부실이 드러나면서 실제로 올 3월 말 기준 대출금을 석 달 이상 갚지 못한 자영업자 수는 작년 9월 말과 비교하면 30% 가까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 때 한 5천만 원 정도 빚을 넘겨줬어. 코로나 한 3년에. 그래갖고 그 빚을 여파에 지금 갚으니라고 그거 갚으니라고 이리저리 막 대출이 뭐 여기저기 뭐. 국내 5대 시중은행에서도 올해 1분기 말 기준 한 달 이상 연체된 개인 사업자 대출 총액이 1조 3,560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1년 새 37.4%나 늘었습니다. 취약계층이 몰리는 이금융권 사정은 더 나빠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 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저축은행에 따라 10%를 넘어서는 곳도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금리 인하 시점이 미뤄질수록 연체도 누적될 수밖에 없어 걱정입니다.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상당히 이제 흥행이 되고 있어요. 높은 금리에서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분들이 많거든요.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자영업 대출 쪽으로도 이제 확대하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전체 취업자의 20%에 해당하는 국내 자영업자 비중을 고려하면 개별 가게뿐 아니라 경제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어 선별적 채무조정 방안과 폐업 지원 대책 등이 필요합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구청 맞은편 사진관. 과거 여권 사진 손님들로 붐볐지만 지금은 폐업 후 방치돼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 변신에 실패한 사진관들은 계속 줄어 또 8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90% 아니야? 99%였어요. 한 군데 남았어 지금 이 동네. 총 수입이 한 100만 원 정도 되려나? 사진관을 하다가 안 되니까 한 군데다 이제 조금 붕어빵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청과상은 인건비 상승에 직접 영향을 받았습니다. 청과물 운송과 판매 등 사람을 써야 하는 일인데 인건비는 오르고 과일 매출은 부진해 올해 8곳이 폐업했습니다. 오랫동안 장사를 이렇게 해봤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최초로 처음이야. 한 38년 동안 장사지만 처음이라고. 조상님들 모시려고 사과 3개, 배 3개 뭐 이렇게 두어야 되는데 하나씩 올린단 말이야. 지난해 30대에서 50대 자영업자는 예전보다 70만 명 줄어든 반면 60대 이상은 65만 명 늘어 전체 36.4%에 해당할 정도로 고령화 추세가 뚜렷합니다. 젊은 사람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보통 뭐 20, 30년 했던 사람들이 많지 않으면 그런 노하우를 내가 당장 버리고 새로운 거를 개척하겠다? 그거는 좀 더 힘들지 않겠나 싶어요. 이커머스와 플랫폼 중심으로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지만 사양 산업에 고립돼 관성적으로 버티기도 합니다. 서울에서 폐업이 급증한 업종을 봐도 유아용품, 커튼용품, 가전제품 수리업 등이 그런 맥락입니다. 옛날에는 청계천에 나오면 뭐 탱크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기 인터넷에서 다 살 수가 있으니까 안 오고. 상황이 더 나빠지면 내 노동력을 갈아넣는 나 홀로 사장님으로 남는데 그마저도 어려워져 지난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9년 만에 최대 감소폭인 13만 4천 명 급감했습니다. 한두 명 직원 쓴데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직원을 안 쓰면 주인이 혼자서 어떻게 해요? 병들지를 하다 보면. 고령의 자영업자들이 고임금으로 홀로 내몰리고 급격한 시장 변화에 고립되는 이른바 3고로 자영업 현실이 진단됩니다.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 수가 100만 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대출 연체율도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고금리와 내수 시장의 불황이 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기준 국내 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0.69%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대비 0.08%포인트,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0.24%포인트 오른 수치로 지난 2014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장기화한 고금리와 내수시장 불황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기존에 있던 빚에다가 또 그 정부에서 대출해준 것까지 이제 합쳐지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부담이 돼서 결국은 다들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연체율도 모두 지난달 대비 상승했습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58%로 0.04%포인트 상승했는데 대기업 대출은 0.06%포인트 하락했지만 중소기업 대출은 0.06%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2%로 지난달보다 0.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회복세와 맞물려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늘어난 가운데 연체율은 0.01%포인트 올랐고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은 0.06%포인트 높아졌습니다. 5월 중 신규 연체는 2조 7천억 원으로 지난달 대비 1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금감원은 코로나 사태 이전 장기 평균 연체율 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취약차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채무 조정, 연체 채권 정리, 대손 충당금 적립 등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박지원입니다.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98만 6,48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2년보다 13.7% 증가한 것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폐업의 사유로는 사업 부진이 48만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업종별로는 소매업 폐업이 27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과 음식업 등 내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종의 타격이 특히 컸습니다. 가게에 문을 닫은 자영업자 상당수는 실업자로 전락했는데 폐업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해 실업자가 된 자영업자도 1년 새에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실업자 중 1년 동안 자영업자로 일했던 사람은 월 평균 2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3% 급증했습니다. 폐업 이후 구직 활동에 나섰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늘었다는 뜻입니다. 내수 부진이 올해도 지속되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줄 폐업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5월 사이 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 지수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3% 줄어들었는데 이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SBS 이건 지금 현재 스코어가 반영이 안 된 거라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 1분기에 1.3%라는 깜짝 성장률을 기록했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예상을 웃도는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좀처럼 내수는 살아나지 않아서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의 초점을 이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데 맞추기로 했습니다. 먼저 임태우 기자입니다. 전통시장에서 20년 넘게 옷장사를 하는 오옥수 씨. 갈수록 손님이 줄어 걱정입니다. 장사 안 되는 게 최고 힘들지. 이게 나와서 뭐 어느 정도 그래도 밥값은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밥값을 못 한다고 봐야죠.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자영업자들 위기는 대출 연체율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금융회사 3곳 이상의 빚이 있으면서 신용 점수가 낮은 이른바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2년 전 4.6%에서 10.2%로 껑충 뛰었습니다. 고금리가 장기화하며 각종 대출로 버티는 것도 한계에 이른 겁니다. 갈 데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지. 힘만 세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25조 원 규모의 자영업자 맞춤형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포퓰리즘적 현금 나눠주기는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왜 25만 원만 줍니까? 국민 1인당 한 10억씩 한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정부는 우선 정책자금 상환 연장 기간을 최대 5년으로 늘리고 업력과 대출 잔액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회사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요건도 완화됩니다. 20만 원의 전기요금 지원 기준도 완화해 대상이 최대 50만 명 늘어납니다. 배달료와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사업을 정리하려는 자영업자에게 채무 조정을 해줘 재기를 돕는 새 출발 기금도 10조 원 늘릴 계획입니다.
다만 자영업자 비용 지원에 머물 뿐 전체 취업자의 4분의 1에 달하는 자영업 구조 개혁까지는 손대지 못했다는 한계는 여전합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네, 좀 답답합니다. 자, 서민들이 힘든 건 물가는 오르는데 버는 돈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더 줄어드는 거죠. 한동안 계속될 걸로 보이는 고금리도 걱정인데요. 고금리 여파로 특히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최대 상권 중 하나인 홍대 거리에도 폐업한 가게가 즐비합니다. 그제도 여기 2층 수준도이었거든요. 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이자 내는 것도 힘들어서. 자영업자 상황은 코로나 때 대출 원리금 상환을 미뤄준 조치가 지난해 9월 말 끝나면서 눈에 띄게 악화했습니다. 이자에 원금까지 갚아야 하자 눌러놨던 부실이 드러나면서 실제로 올 3월 말 기준 대출금을 석 달 이상 갚지 못한 자영업자 수는 작년 9월 말과 비교하면 30% 가까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 때 한 5천만 원 정도 빚을 넘겨줘. 코로나 한 3년에. 그래갖고 그 빚을 여파에 지금 갚으니라고 그거 받고문이라고 이리저리 막 대출이 뭐 여기저기 뭐. 금리 인하 시점이 미뤄질수록 연체도 누적될 수밖에 없어 걱정입니다. 네, 자, 코로나 때는 뭐 저금리로 상환 유예 조치라는 게 좀 있지 않았었습니까? 자, 그것 때문에 근근히 버텼는데 이게 끝나니까 호흡기 떼자 벼랑 끝이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지금 리포트에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석 달 이상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했다는 건 은행들이 쓰는 표현으로는 고정 이하 여신이 됐다. 못 이런 받을 가능성이 높은 빚이다. 그렇죠. 떼일 가능성이 높은 빚이다라는 건데 저게 6개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빚을 못 갚았는지 보여주는 그래프거든요. 작년 3분기 말과 비교했을 때 올해 3월에 원리금을 아예 못 갚은 자영업자들이 2만 명 이상 늘었다. 이건 굉장히 현장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고 올해 1분기와 작년 1분기를 비교해봐도 거의 40% 정도 한 달 이상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 사람이 늘어났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2020년 4월에 코로나 관련해서 대출금 만기도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도 유예했던 조치가 작년 9월에 끝났거든요. 이후에 실질적으로 고금리 여파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장사 시작할 때 100% 자기 돈으로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빚내서 장사하다가 문 닫는 업체도 많다는데 자, 비교적 상권이 좋다고 알려진 대학가도 상황은 비슷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 전체 평균 공실률이 현재 5.7% 정도 되는데요. 서울의 주요 대학가 공실률은 9%를 넘습니다. 그리고 이대나 홍대에 우리가 좋은 상권이라고 했던 곳들 이쪽도 공실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 이대와 신촌에 비교적 가게세가 비싸다고 했던 그 지역의 상가 공실률은 8%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어이구. 그래서 거리에 1층에 굉장히 목 좋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상가가 비어있다. 18%면 5집 가운데 한 집이 비었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상권 죽어가고 있다는 걸 현장에 나가면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코로나 시절에는 빚이 있어도 약간 금리를 깎아줬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는데 그 이자 부담이 그럼 코로나 끝나고 나서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이게 1년 사이에 이자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그래프도 준비를 했는데요.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이자가 2021년 말은 434만 원이었는데 이게 2년 만에 916만 원이 되고요. 2023년 말보다 지금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죠. 그 사이에 시중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1,000만 원에 가까운 비용을 이자로 갚는다. 장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당한 부담일 겁니다. 이 대출금은 실제로 3개월 이상 아까 말씀하신 고정 이하 여신으로 간 비율도 많이 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5만 명대였던 석 달 이상 원리금 상환 못한 사람들이 7만 명대로 늘어났다. 28.1%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거는 그 은행권을 중심으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게 이금융권으로까지 가면 그리고 다중채무자로 영역을 좀 확대해보면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이 캐피털사나 카드사나 아니면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과 카드사의 연체율을 보면 2015년 이후에 9년 사이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 있어서 이런 상황 종합하면 다중채무자들 문제는 들여다봐야 하는 시점 같습니다. 이 저축은행과 카드사의 이자가 더 높지 않습니까? 은행보다? 그렇죠. 은행권은
고금리라고 해도 한 자리거든요. 네. 그런데 이금융권으로 넘어가면 뭐 13% 이상, 15% 이상 법정 최고금리를 물고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폐업률 점점 올라가고 신용등급 떨어지는 분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금리가 조금이라도 내려가야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일 텐데, 자, 문제는 지금 금리가 내릴 시기가 언제일지 예측하기 어렵고 계속 그게 뒤로 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물가가 떨어져야 하는데요. 지금 거의 날마다 말씀드리게 되는 게 사과값이 올랐고 어떤 것이 올랐다는 말씀만 드리게 되잖아요. 더구나 이 와중에 곡물가가 좀 떨어지는 듯 하더니 브라질에 홍수가 나서 콩값마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기름값 올라간다는 얘기가 대번에 나오게 되는데 물가가 한 2% 초반대는 돼야 그래야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게 이창용 한은총재 입장이니까 이런 것들 고려하면 금리 인하 시기는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금리는 또 미국 금리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 자, 미국 금리도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죠. 미국도 물가가 떨어지지 않고 고용이 너무 좋아서 아직까지는 언제 금리 내릴 거냐 이거 특정하기 어려운데 그나마 가장 최근에 나온 고용 보고서에서 고용이 좀 증가폭이 줄었다. 이 부분에 역설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언제부터 내려갈 거다 이거 아무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자영업자들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정말 답답할 텐데 자영업자들 숨통을 좀 틔워줄 뾰족한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이게 대환 대출을 통해서 금리를 낮춰주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빚의 연장일 뿐이다. 결국 현장에선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아주 실질적이고 냉정하게 조언을 만약에 해본다면 폐업 비용을 지원하는 게 보다 현실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예 문 닫는데 그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 장사해서 적자를 보면서도 폐업 비용이 부족해서 문 못 닫는 분들이 많거든요. 폐업 비용이 많이 드나 봐요? 왜냐하면 가게를 얻어서 내가 장사를 하다가 나오려면 원상복구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원상복구가 작은 가게의 경우에도 보통 3, 4천만 원, 큰 가게의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 들기도 하니까 이런 것들 철거해서 간판 떼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대지 못해서 2, 300만 원씩 내고 계속 연장한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못 갚는 빚을 연장해 주는 게 아니라 폐업하고 싶은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게 돕는 게 더 현실적인 지원일 수도 있습니다. 폐업도 쉽지 않군요. 네. 좀 답답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